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퇴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와 같이 빠른 퇴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을 보셨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내가 퇴사를 하면 내 사업을 해야지, 혹은 다른 직업을 가져봐야지, 프리랜서를 해봐야지 등등 전략적으로 꽤나 다양한 선택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왜 부동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물론 그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아끼고 안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한 4년 정도 살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순자산을 모으실 겁니다. 4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연봉과 신용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직장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LTV와 DSR의 한도 내에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1금융권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2억에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전에 1억이 4년 걸렸다고 했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거의 2억에서 3억은 8년,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억에서 3억을 만들어내는데 대출을 일으킨다면 단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것을 내가 순수하게 나의 노동으로, 나의 월급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면 대출이 생각보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에 되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직장인의 특권입니다. 사실 내가 한 달에 모으는 그 돈은 굳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힘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에 반해서 2억에서 3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돈의 대출은 나의 신용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혹은 아르바이트를 빡세게 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 한 달에 어떤 소득만으로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직장을 다님으로써 가장 큰 장점인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겠죠.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절반 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었을 때 집을 한번 매수하고 나면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월급이 아니라 신용에 의한 대출이고, 그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직장인이 퇴사 전에 반드시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집이 가져다주는 안락함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나의 사업을 하던 아니면 전업투자자로서 주식을 하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 집이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의 대가 중에서 피터 린치라는 분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나왔었던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내 집을 하나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투자의 대가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언하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을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에서는 이 균형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동성이 높은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동성이 낮은 영역에서도 균형점을 일정 부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금 자체가 적을 때는 1억, 2억 요 정도밖에 안 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4억, 5억 나의 순자산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균형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투자금을 적정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 자산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직업, 나의 현금 흐름과도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직업이 기술 직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매일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일당으로 크게 돈을 받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꾸준하진 않지만 큰 목돈이 들어오는 케이스다 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채권,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기반의 베이스가 균형으로 봤었을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내가 직장인 혹은 공무원과 같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봤었을 때 안정적인 영역에 있다면, 반대로 투자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위험한 투자, 주식이 되겠죠. 그런 투자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퇴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직업적으로 봤었을 때, 현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좀 더 불안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현금 흐름의 영역이 불안한 영역에 들어간다면 반대로 나의 투자 자산은 조금 더 안정적인 영역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영역에서 가장 크게 수익 실현을 할 만한 투자 대상은 채권보다는 부동산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내가 꽤 괜찮은 시기에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물론 입지가 어느 정도는 좋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나의 큰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끊임없이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하고, 개별 종목의 경쟁력을 봐야 하고,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바뀌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한번 투자해 놓으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가 된 이래로 단 한 번이라도 서울이라는 입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지역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업은 어떻죠? 불과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10개 기업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산다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산은 커갈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프리랜서 직업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침 요즘은 부동산을 사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주 대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DSR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